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똑같이 산이라는 뜻인데 왜 어떤 언어는 더 길게 말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말 속에 숨겨진 이 놀라운 속도의 비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한국어로는 한 음절로 딱 끝나는 산. 하지만 일본어로는 야마 이렇게 두 음절 두 박자가 됩니다. 뜻은 완전히 똑같은데 발음 길이는 두 배가 된 거죠. 아니,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단어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두 언어의 아주 근본적인 구조적 차이라는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조적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가끔 일본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 같은 시간 또는 전달되는 정보의 양, 그러니까 정보 밀도는 오히려 우리 한국어가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요. 똑같은 정보를 전달할 때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물리적으로 최소 1.5배에서 최대 2배까지 길어진다고 해요. 이 숫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니, 같은 말을 하는데 길이가 2배나 차이가 난다니. 그럼 이제부터 그 비밀의 열쇠를 한번 찾아가 보죠. 그 비밀을 푸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닫힌 소리와 열린 소리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애초에 두 언어가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먼저 우리말 한국어의 닫힌 소리입니다. 산, 강, 밥처럼 마지막에 받침이 공기의 흐름을 탁 하고 닫아주면서 소리를 끝맺죠. 덕분에 한 음절이라는 아주 작은 단위 안에 많은 정보를 꽉꽉 압축해서 담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일본어는 열린 소리를 사용합니다. 야마, 카와처럼 모든 소리가 반드시 모음으로 끝나면서 입이 열린 상태로 마무리가 돼야 해요. 받침으로 소리를 다룰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에 있는 받침 소리를 표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리를 길게 늘려서 풀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한국어의 이 간결한 닫힌 소리가 일본어로 넘어가면 도대체 어떻게 열린 소리로 바뀌는 걸까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 규칙들이 작용합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규칙은 이른바 다치치테투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굿 할 때 듣 받침처럼 혀로 입천장을 딱 막아서 소리를 끊는 발음. 이게 바로 닫힌 소리잖아요. 근데 일본어의 열린 구조로는 이 소리를 내기가 아주 힘든 거예요. 이 소리를 내려면 막았던 공기를 밖으로 터뜨리면서 입을 열어야만 하죠. 바로 이 과정에서 듣 소리가 치나 쯔 같은 소리로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단어 끝에 모음 이가 슥 하고 덧붙는 현상이에요. 원래는 없던 소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음절 수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와,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극적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적다, 우리한테는 딱 한 음절이죠? 근데 이게 일본어로 가면 치 사이, 무려 4음절이 됩니다. 증가율이 400%예요. 굳다나 길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음절짜리가 3음절로 뻥튀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일본어가 길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에이, 정말 그럴까 싶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제 우리 문학 작품으로 직접 증명해 보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시가 일본어로 번역될 때 이 규칙들이 적용돼서 음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양사원의 유명한 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모이로다 입니다. 정말 짧지만 그 기계가 느껴지는 문장이죠. 자, 이 시조를 음절수로 한번 쪼개볼게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한국어로는 딱 7음절입니다. 그런데 이걸 일본어로 번역하면 무려 13음절로 늘어나요. 하늘 아래 모이로다 이 부분도 7음절에서 10음절로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프로 보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이 우리말 7음절, 오른쪽이 일본어 13음절.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정보를 꽉 압축하는 닫힌 소리와 소리를 길게 풀어내는 열린 소리가 만들어낸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하나만 보면 아쉬우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동완 시인의 산 너머 남촌에는 입니다.
정말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시죠. 데이터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 한국어로는 7음절, 그런데 일본어 번역은 정확히 2배인 14음절이 됩니다. 누가 살길래 이 부분도 5음절에서 8음절로 눈에 띄게 드러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그래프는 정말 극적이네요. 7음절과 14음절, 완벽하게 딱 2배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감성과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본어는 한국어보다 2배나 많은 소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걸 이 시가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결국 열린 소리라는 일본어의 특징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언어적인 미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한국어는 받침을 쓰는 닫힌 소리 구조로 정보를 압축합니다. 둘째, 일본어는 모음으로 끝나는 열린 소리 구조로 소리를 펼쳐내죠. 그래서 핵심은 뭐다? 단순히 말을 빨리 하고 느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전달하느냐, 즉 정보의 밀도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이 차이가 두 언어의 리듬과 흐름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든 거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어느 언어가 더 우월하다, 더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다른 진화의 길을 걸어온 두 언어의 아주 흥미로운 차이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내뱉는 이 말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이 쓰는 언어를 한 번쯤은 새로운 관점에서 들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